수정체, 노안교정 인공수정체가 수술 이후에 돋보기 없이 멀리도 잘 보면서 동시에 중간거리, 근거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렌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개발되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인공수정체 영어로는 인트라오큘라 렌즈라고 합니다. IOL이라고 줄여서 쓰는데 뭐 영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안내 렌즈가 되는 거죠. 안내 렌즈인데 뭐 우리말로 번역이 됐을 때 인공수정체라는 말을 쓰면서 광범위하게 인공수정체라고 받아들여지고 쓰고 있습니다. 안내 렌즈라고 쓰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특히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고 뭐 근시 교정을 위해서 쓰는 고도 근시 교정을 위해서 쓰는 그런 렌즈를 렌즈 삽입술할 때 쓰는 렌즈를 안내 렌즈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눈 안에 들어가는 렌즈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는 안내 렌즈라는 표현이 적합하긴 한데 백내장 수술에 특히 쓰이는 거는 그때 이제 본인 수정체를 없애고 수정체 렌즈를 넣기 때문에 인공 수정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 둥그런 부분이 광학부인데요. 옵틱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여기 지지부를 저희가 햅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광학부가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거는 대개 직경이 6mm 정도입니다. 6mm 굉장히 작죠. 생각해 보시면은 손톱 위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렌즈입니다. 그런 정도의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체는 개발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회사에서 플랫폼이라는 걸 먼저 개발을 합니다. 플랫폼은 이 옵틱이라든지 햅틱의 형태, 광학부 또는 지지부의 형태 그리고 재질까지 포함해서 개발을 하고 그 개발된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결과를 나타내면은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부가 기능을 넣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난시 교정 기능, 그다음 노안 교정 기능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인공수정체가 점점점 고도화되는 거죠. 성능이 점점 부가 기능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인공수정체를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플랫폼이라는 거가 안정적으로 나와야지 우리가 원하는 도수대로 나와야 되고 의도했던 대로 도수가 잘 맞아야 되고 그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이 좋은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과거에 보면은 저 재질 자체가 특히 친수성 아크릴 재질의 인공수정체 중에 일부가 석회화가 일어났었어요. 눈 안에서 점점점 이렇게 하얗게 되는 일이 있어서 뭐 초반에는 괜찮았죠. 근데 수년 동안 눈 안에 있으면서 투명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혼탁이 되면서 그 렌즈를 교체해야 하는 일들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요즘은 경험이 많이 쌓이고 그래서 플랫폼에 대한 좋은 플랫폼이 가져야 되는 조건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회사들에서 어 좋은 양질의 인공수정체를 개발을 하고 있고 국내 업체도 인공수정체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업체가 있죠. 하지만 대부분 90% 이상은 90% 그 이상 될 텐데 90% 이상은 대개 수입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인공수정체 종류에 대해서 백내장 수술을 상담을 받으실 때 과거에는 이랬었어요. 과거에는 "백내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어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고 인제 인공수정체에 대한 설명을 안 드리고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인공수정체를 쓰는지조차도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할 때 인공수정체를 사용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백내장만 긁어내면 안 되나요?" 인공수정체에 대한 약간 거부감을 가지시고서 뭔가 이물질을 눈 안에 넣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게 백내장이라는 게 뿌옇게 뭔가 되는 거고 그거를 그냥 긁어내면 이제 '눈은 다시 맑게 보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인공수정체는 백내장 수술 시에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술 시에 인공수정체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는데 복잡해졌어요. 점점 많아져서 복잡해졌고 그래서 그거를 진료실에서 다 짧게라도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저희 상담 직원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고 또 궁금한 거 저한테 문의하시고 그래서 인공수정체 선택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들을 요즘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정보도 많이 알고 오시고 그래서 어떤 분은 "특정 렌즈를 원하신다."라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죄송하지만 그 렌즈가 눈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실망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럼 대신에 어떤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본인 생활에서 가장 편하시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선택을 하시도록 여러 가지 옵션을 드리는 게 의사의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설명들이 있는데
인공수정체 크게 보면은 요즘 나와 있는 인공수정체를 크게 4 가지로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기본 단초점 렌즈가 있고요. 기본 단초점 렌즈가 있고 그리고 단초점 플러스 인핸스드 모노포칼, 모노포칼이 단초점이거든요. 모노포칼 플러스라는 표현도 요즘 많이 쓰고 있고 인핸스드 모노포칼이라는 렌즈가 있고 이 차이점은 뭐냐면은 기본 단초점은 일단 멀리 잘 보이게 해 드릴 수 있고 대신 중간 거리 이내는 초점이 좀 잘 안 맞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 중간 거리, 초점이 안 맞는 거리에 대해서는 특정 거리에 대한 안경을 써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 단초점 렌즈이고요. 그리고 단초점 플러스, 모노포컬 플러스라는 렌즈는 뭐냐면은 프리미엄 단초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중간 거리 시력을 약간 높인 렌즈입니다. 중간 거리가 60, 70cm 정도 거리거든요. 우리가 팔 뻗었을 때 닿을랑 말랑 하는 거리요. 그래서 그 마트 갔을 때 진열 때 보는 거리라든지 운전하실 때 계기판 보는 거리라든지 그 정도가 대략 그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도 많이 쓰이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 거리의 시력을 약간 높여준 렌즈가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인제 초점 심도 확장형 EDOF라고 저희가 많이 부르는데요. Extended Depth of Focus입니다. 초점 심도를 늘린 익스텐션한 그런 렌즈가 되겠는데 중간 거리 시력을 더 높인 렌즈입니다. 근거리는 개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장시간 책이나 신문을 보실 때는 2 번, 3 번의 경우에 단초점 플러스나 초점 심도 확장형의 경우에는 어 돋보기를 쓰셔야 돼요. 책이나 신문을 장시간 보시거나.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잘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조명이 충분하거나 그러면은 잘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렇고요. 개인 차이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 번, 3번 차이는 뭐냐면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기준이 있어요. 팔 뻗었을 때 닿을랑 말랑 하는 거리가 1.5 디옵터에 해당하는 거리고 67 센티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시력으로 0.63 이상 나오는 렌즈가 초점 심도 확장형 렌즈이고요. 그거에 조금 평균적으로 못 미칠 경우에는 단초점 플러스로 EDOF보다는 조금 더 약한 렌즈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초점 렌즈는 분리되어 있는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 보는 초점이 하나가 있고 중간거리, 근거리 어 그렇게 3 가지 초점을 가진 렌즈, 3중 초점 렌즈를 현재는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요. 개념 자체는 무슨 5중 초점, 4중 초점 그렇게 개념으로 만들어지지만 실제로 초점을 그렇게 4-5 개로 나눠서 쓰는 렌즈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요즘 3중 초점 렌즈를 많이 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각 렌즈마다 난시가 있는 눈에 쓸 수 있는 난시 중에서 그 규칙적인 난시죠. 레귤러 아스티그마티즘을 교정할 수 있는 렌즈가 각각 다 버전마다 나와 있어요. 난시 교정은 저희가 토링 렌즈라 그러는데 기본 단초점 중에서도 토링 렌즈가 있고 1 번의 T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T는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 MBTI에서 T라 그러면은 이렇게 공감 능력 없고 굉장히 이렇게 이성적으로 차갑게 그 생각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너 T야?" 이런 말 요즘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2번 단초점 플러스 모노포컬 플러스 렌즈의 경우에도 토릭 버전이 당연히 있고요. 3 번, 4 번도 마찬가지로 토릭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4 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각각 토릭 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저희 국민건강보험에서 커버가 되는 렌즈는 기본 단초점 1 가지입니다. 나머지 토릭 버전부터 나머지 부가 기능들이 들어있는 렌즈는 전부 보험이 안 되는 렌즈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의료보험의 커버리지가 점점 커버하는 영역이 넓어지고는 있지만은 인공수정체 발전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부가가 기능이 있는 렌즈들은 대부분 다 지금 보험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간혹 그러신 경우 있어요. 백내장 수술을 하러 오셨는데 뭐 보험이 안 되는 보험이 된다고 알고 오셨는데 보험이 안 되는 렌즈가 적합합니다. 예를 들면은 기본 단초점 중에서도 난시 교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쪼끔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보거든요. 그런데 안경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난시가 어느 정도 조금씩이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난시 교정 기능 렌즈들도 안정적으로 쓰게 됨으로써 과거에 보다는 점점 사용 빈 그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과거에 뭐 난시가 아주 심한 경우에만 썼다면은, 예를 들면 한 1-20%만 썼다면은 지금은 거의 한 반 이상은 난시 교정 기능이 있는 렌즈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질문을 조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꽃이 좋아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어머니께서 수술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병원에 방문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지를 문의를 해 보셨어요. 그래서 어 사실 저희 병원 같으면은 다른 데서 수술 말씀을 들으시고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미 좀 상담을 많이 받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수술하시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셔서 백내장의 진행 경과라든지 그런 거를 잘 알고 있으신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1 차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처음 인제 처음 방문을 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친구의 소개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병원을 가셨을 때 본인의 눈에 적합한 렌즈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들으시고, 뭐 그 렌즈를 추천받게 된 이유라든지 그런 거를 들어보시고서 어 그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자세히 말씀드리고 선택을 하시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계 부품처럼 렌즈를 쉽게 교체를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수술할 당시에 한번 결정한 렌즈는 그냥 특별한 일 없으면은 평생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처음 선택할 때 잘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을 어 드립니다. 해피라이프 님 질문 주셨는데 청주에 계시고요.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아 봤는데 서울에서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셨고, 어 "기계들이 더 최신일 것 같은데 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환자분 입장에서는 알기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근데 안과 장비들은 개인 병원 단위에서도 상당히 좋은 장비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데들이 많습니다, 지방에 있는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어 그래서 꼭 서울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고,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처럼 여러 가지 정보가 제한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최신 지식, 최신 장비들에 대한 정보를 계속 얻으시고 본인이 노력을 하시면은 계속 그런 업데이트된 진료 환경, 진료 수준을 유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음 뭐 그런 분을 찾아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평안한 가을님 질문 주셨는데요. 한 번 인공수정체를 넣게 되면 평생 가는 건지, 노안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여서 정말 수술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하셨는데, 어 요즘 아까 노안 교정 기능인데 인공수정체가 나오면서 노안 수술이 여러 가지가 시도가 됐었는데 현재는 백내장 수술을 기반으로 한,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노안 교정 인공수정체를 쓰는 노안 교정 수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백내장 이 여부가, 백내장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눈의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을 보셔서 노안 교정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한 번 선택하신 렌즈는 특별한 일 없으면 평생 쓰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지은 님 질문 주셨는데요. 혹시 비싼 렌즈가 가장 좋은 건지요? 상담받고 고민 중입니다. 일반적인 그냥 상품을 생각하면은 비싸면은 그만큼 이유가 있고 그만큼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이런 인공수정체는 비싸다고 다 좋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 가장 비싼 렌즈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렌즈 종류 중에서 다초점 인공수정체거든요. 근데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어 선택을 못 하시는 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선택을 하셨을 경우에 그 렌즈 성능이 100% 나오지 않는 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난시가 심하다든지 그런 경우에 어 난시가 인제 불규칙 난시, 규칙 난시는 아까 토릭 렌즈라는 걸로 난시 교정 인공수정체로 교정을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어 그 불규칙 난시가 있다든지 하는 거는 교정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물론 교정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어 그런 적합하지 않은 눈에 비싼 렌즈라고 다초점 렌즈를 썼을 때 그 성능, 원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렌즈 선택은 저는
다소 보수적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인공수정체의 관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싸면 좋다 이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행복한 인생님 질문 주셨는데요. 24년 전에 라식 수술을 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다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라식 수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지금 한 50대 이제 60대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면은 현재 50대 60대 인구가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20년 전에 라식 수술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백내장을 받으실 연령에 도달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일정 이상 진행이 되면 백내장 수술을 하셔야죠. 그런데 이때 문제점은 뭐냐면은 라식 하고 난 그 각막 모양이 변해 있을 겁니다. 정상적인 각막 모양에서 변화가 일어났을 텐데 그 모양이 대칭적으로 잘 되어 있으면은 백내장 수술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부가 기능이 들어있는 렌즈들을 선택하시는 데 무리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중심이 잘 안 맞았다든지 중심 이탈이 있다든지 뭐 각막에 비대칭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렌즈 선택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젊은 분들 어 라식, 라섹 뭐 요즘 뭐 스마일이라는 수술도 있고 그래서 시력 교정 수술을 많이 받으시는데 받으실 때 잘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물론 이게 본인이 그 선택을 하셔야 되긴 하는데 어 잘 받으셔서 좋은 결과를 그러니까 각막 모양도 아주 이쁘게 잘 나왔을 경우에 차후에 뭐 20년 30년 뒤에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 다양한 여러 가지 부가 기능이 들어있는 인공수정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수술 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은 차후에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어 조금 인공수정체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라식 수술을 받은 분들은 백내장 수술할 때 인공수정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선택을 하는데 그 도수의 오차가 많은 편이었는데 요즘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게 여러 가지 보정을 많이 한 공식들이 나오고 있어서 정확도가 상당히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 안 받은 눈이랑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라식 수술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백내장 수술을 진행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수술 받은 거는 당연히 고려는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스탈님 질문 주셨는데요. 예, 제 방송을 듣고 있다고 하셨고 감사합니다. 백내장 수술 후 불편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수술 앞두고 있는데 미리 알고 싶어서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게 안구건조증이고요. 안구건조증은 수술 이후에 어떻든지 조금 더 심해지거든요. 심해지는데 그게 이제 회복되는 게 일시적으로라도 심해집니다. 회복되는 게 통상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고 있고 그래서 수술 이후에 불편하지 않더라도 눈물을 자주 좀 쓰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고요. 그거 외에도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불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잘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 그것도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죠. 그리고 뭐 6개월 이상 뭐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이상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대부분 적절한 치료로 해결이 된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박지연 님은 라섹 강추하시고 30대 후반에 받으셨는데 "받을 거면 일찍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셨어요. 저도 30대 후반에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연수할 때 전에 뭐 사진 보여 드린 적도 있는데 미국에서 연수할 때 시간이 조금 상대적으로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너무 바빴었고 그래서 저희 미국 선생님한테 "이렇게 수술 받겠습니다." 하고 갖다 드려서 그때 크리스마스 때 미국은 한 거의 1주일 정도 쉬거든요, 병원이라도. 그래서 그때 수술을 받았고 뭐 잘 회복이 돼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어 30대 후반에 받았으니까 벌써 한 15년 전에 받았는데 굉장히 저는 만족하고 있고 제 인생을 바꾼 몇 가지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뭐 조금 늦게라도 심지어는 40대 초기 노안이 있더라도 라섹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그때는 노안을 고려해서 수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따라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신데요. 이규현 님 질문 주셨고 50대 중반으로 4월 초에 왼쪽 눈 수정체 탈구 수술할 때 단초점 렌즈로 백내장 수술 같이 했는데 그 이후에 좌안이 뻐근하고 초점이 안 맞고 사물이
3D로 보이고 약간 겹쳐 보인다는 표현을 하신 것 같고 구름 위로 떠돌아다니는 느낌이고 너무 어지러워서 한쪽 눈을 감고 다닙니다. 수술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똑같은데 한쪽만 단초점 수술을 해서 그런지 방법이 없을까요? 고통스럽네요 하셨고. 직접 뵙지를 않아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수정체 자체가 탈구됐으면은 이게 수술 자체가 조금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렌즈를 인공수정체를 공막 고정을 해야 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요즘 뭐 그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마는 본인 원래 그 수정체 캡슐, 수정체 주머니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미세하게 렌즈들이 틸트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약간씩 기울어져 있다는 의미죠. 그런 경우에는 사물이 계속 겹쳐 보이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거를 교정을 할 수도 있고요. 교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양안 차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허근한 거는 글쎄요. 수술하시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안구건조증 포함해서 여러 가지 뭐 눈이 조금 예민해져서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거를 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뭐 6 개월 지났으면은 아직 근데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눈은 회복이 굉장히 느립니다, 다른 장기나 기관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금 뭐 다른 의견을 들어서라도 지금까지 치료가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은 다른 분을 찾아가셔서 다시 의견을 좀 들어보시고 다른 의사를 찾아가서 의견 들어보시고 현재 상태 문제가 뭔지 의사마다 관점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주된 관점, 주로 보는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는 어 치료의 초점이랄까? 그게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의견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수술하시고 나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은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질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인제 인공수정체 4 가지 종류로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복잡합니다. 이게 뭐 모노포컬 플러스라고 분류되는 렌즈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초점 심도 확장형도 점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복잡한데 초점 심도 확장형이라는 렌즈가 점점 관심을 많이 받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초점 렌즈로 근거리 시력을 해결을 해 드리면은 많은 부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초점 렌즈, 이중 초점 렌즈를 만들었더니 가까이는 보여서 좋은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중간 거리가 안 보이니까 일상이 너무 불편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 중간 거리가 딱 60-70 센티미터 거리거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중간 거리도 일상에서 많이 쓰이고 그 거리 시력이 중요하구나.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라고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갔습니다. 하나가 그러면은 근거리는 포기하더라도 중간거리 시력을 높이는 렌즈를 만들자. 그리고서 그거는 멀리서부터 중간거리까지 어느 정도 보이게 해 주니까 EDOF라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EDOF 개념을 내놓은 게 존슨앤존슨사의 심포니 렌즈입니다. 그런데 저거는 다초점 렌즈처럼 회절 구조가 있었어요. 동심원 회절 구조가 있어서 빗번짐이 꽤 있었고요. 그게 한 방향이었고 중간거리 시력까지만 가고 근거리는 뭐 다른 방법으로 하자. 이게 한 가지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다초점 렌즈를 그러면 이용을 하되 삼중 초점 렌즈로 가자. 원거리, 근거리뿐만 아니라 중간거리까지 시력을 높이는 삼중 초점 렌즈로 가자는 두 가지 방향으로 중간거리 시력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EDOF 렌즈인데 EDOF 렌즈는 처음에 나온 심포니는 회절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초점처럼 야간 빛번짐이라든지 선명도 저하 같은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비회절형으로 그러면은 초점 심도를 깊게 하자라고 해서 나온 게 아이콘사의 BBT라는 렌즈가 나왔고요. 그 렌즈도 굉장히 각광을 받았죠. 비회절형이라고. 그리고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런 렌즈를 썼을 때 뭐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렌즈가 마찬가지인데 중간거리까지만 평균적으로 보입니다 했는데 근거리까지 다 잘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제 친구는 근거리까지 다 잘 본다 그랬으니까 "저 이 렌즈로 해 주세요."라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술을 했더니 중간거리까지는 괜찮은데 근거리는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개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하지만 다초점 렌즈에는 초점을 분리를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근거리 초점, 중간거리 초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이상 시력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근거리 시력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EDOF보다는 사실은 다초점 렌즈 쪽으로 더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게 사실은 뭐 BBT보다 조금 더 빨리 나왔습니다마는 아이엔스라는 렌즈가 나왔어요. 그거는 중심부의 커브를 미세하게 변동을 시켜서 변화를 줘서 중간거리 시력을 약간 높인 렌즈입니다. 그래서 중간거리 시력을 높인 렌즈라고 그랬는데 저걸 EDOF로 분류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 ISO라고 국제 표준 정하는 그 기구가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 대표로 해서 그 광학 기술 관련해서 눈 관련된 안광학 광학 기술 관련해서 거기 ISO 미팅을 갔었거든요. 가서 여러 가지 인제 뭐 여러 가지 트렌드도 파악하고 그랬었는데 미국 쪽 존슨앤존슨은 사실은 인공수정체는 유럽에 베이스를 두고 있고 아이콘은 미국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렌즈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프로덕트를 냈을 때 그거를 표준으로 가져가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파, 미국파의 이제 뭐 전쟁이죠. 그거를 관전하는 재미도 있기는 한데 이제 뭐 우리나라는 인공수정체를 별로 만들고 있는 인공수정체 강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진단기기는 상당히 여러 업체들이 있어서 조금 인정을 받고 있고 그런 국제 표준 기구에서도 ISO 같은 데서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BT가 나오면서 아이엔스는 EDOF를 못 쓰도록 안시라는 데서 그 기준을 만들었어요. 안시가 미국 기관이죠. 어 그래서 그 미국 기관에서는 BBT에 조금 더 유리하도록 아까 그래서 정해진 게 67 센티미터 66.6이죠. 67 센티미터 거리에서 1.5 디옵터에 해당하는 거리인데 거기서 0.63이 이제 표준 시력으로 하면 이렇게 소수점이 좀 붙거든요. 0.6, 0.7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뭐 그 로그마라는 시력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0.63 이상 나오도록 그렇게 정해 놨어요. BBT는 평균적으로 그 기준을 만족시켰고 아이엔스는 조금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아이엔스는 EDOF로 분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엔스 후속으로 나온 거는 EDOF로 분류가 되기는 해요. 그 중간거리 시력 아까 기준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렌즈들이 있고 역시 아이엔스 후속으로 나왔고 비회절형이라서 요즘 많이들 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오셨던 부부께서 먼저 남편분이 "저 POC를 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POC가 개인 차이가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연구를 많이 하고 오셨다고 그래서 눈의 조건들도 맞아서 POC를 해 드렸고 굉장히 만족을 하셔서 인제 아마 댁에서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받아 볼 테니까 괜찮으면은" 그 사모님한테도 인제 부인한테도 그렇게 권해 주실 생각으로 오셨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인제 보호자로 오셨던 부인이 저도 인제 남편이랑 같은 렌즈로 해 주십시오."라고 오셔 가지고 두 분은 뭐 굉장히 그래도 결과가 평균 이상 나오는 그런 편이어서 두 분은 선택을 잘 하셨다고 말씀드렸고 굉장히 해피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 렌즈들이 회사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뭐 단초점, 다초점만 내는 경우도 있고요. 단초점, 단초점 플러스 그다음에 EDOF는 안 내고 다초점 내는 경우도 있고 회사마다 다른데 저게 풀 라인업을 가진 회사가 존슨앤존슨이거든요. 그래서 존슨앤존슨 렌즈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시입니다. 특정 회사 제품을 말씀을 드려서 그렇긴 한데 기본 단초점에는 센사라는 렌즈가 있어요. 굉장히 명작이죠. 센사는 여러 가지 눈에 안 좋은 조건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어 원피스도 나오고 쓰리피스도 나오고 그다음에 옵틱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구면 수차가 없도록 설계된 렌즈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이고 있고 현재까지 많이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테크니스라는 렌즈가 있습니다. 테크니스 단초점은 각막에 있는 구면 수차를 보정하는 기능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센서보다는 약간 더 복잡한 그런 광학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저게 두 가지가 인제 단초점 렌즈고 무난하게 쓸 수 있고, 단초점 플러스로 나오는 게 아이엔스라는 렌즈가 있습니다. 요번에 유럽 의사들이랑 얘기를 해 보니까 단초점 플러스를 단초점처럼 거의 그냥 쓰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거의 단초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서 1 번이 있고, 쪼끔 더 예민한 아이엔스라는 렌즈가 있는데, 아이엔스는 중간거리 시력을 약간 높이면서 광학부를 약간 변형시킨 렌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 쪼끔 더 예민해요. 제 감으로는 1 번보다는 쪼끔 더 예민합니다. 그래서 난시 조절도 신경 써야 되고, 수술 이후에 뭐 여러 가지도 조금 더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런 면이 있는 렌즈지만 거의 단초점처럼 쓸 수 있다. 그리고 아이엔스가 제가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한 뭐 1-2년 이상 됐거든요. 아이엔스를 쓴 지 1-2년 이상 됐는데, 중간거리, 근거리 시력이 초기보다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신경 적응이 되면서 뇌가 적응을 하면서 점점 더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지금 경과 관찰을 1년 이상, 1년 이 1-2년 이상 한 분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에엔스가 국내에서 굉장히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좋았었고 많이 쓰이고 있는 렌즈인데, 굉장히 좋았다고, 그런 '좋은 렌즈구나.'라는 걸 다시 느끼고 있고요. 세 번째, 그 아이엔스 후속으로 나온 게 퓨어시 렌즈입니다. 퓨어시는 쪼끔 더 중간거리 시력을 높인 렌즈예요. 맞습니다. 회사에서 얘기한 거, 뭐 회사에서 주신 자료라든지 제 개인적인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거는 맞기는 한데, 아이엔스보다는 약간 더 예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인제 완전 다초점인데, 다초점은 연속 초점이라고 시너지는 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풀 레인지 오브 비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전체 레인지를 다 시력을 주는 거예요.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까지 다 주는데, 시너지라는 렌즈가 굉장히 근거리 시력이 좋은 렌즈로 각광을 받고 있었고, 그 차세대 버전으로 오디세이라는 게 아직 국내에 출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인공수정체입니다. 근데 어떻게들 아시고서는 오디세이를 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벌써 계시더라고요. "언제 국내에 출시가 됩니까?" 심지어는 존슨앤존슨, 이제 한국이죠. 존슨앤존슨 한국 본사에 전화를 거셔 가지고 "이 렌즈 언제 수입됩니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다 그럴 정도니까, 요즘 뭐 정보가 굉장히 보편화됨으로써 검색을 해서 특히 젊은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 같은 것들도 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보시고서 저는 "오디세이로 해 주십시오. 언제 나옵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음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실제 뭐 임상에서 어떤지는 쪼끔 보고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근데 회사들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환자들한테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발전 속도가 어 워낙 지금 빠르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죠. 뭐 진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많아지니까 좋고, 환자분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도 있고, 환자분들도 수술 이후에 삶의 질이 많이 좋아진다는 의미에서 다 굉장히 좋은 지금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은 1, 2, 3, 4가 있는데, 1, 2, 3, 4가 보시면은 점점 더 노안 교정에 주로 기능이 맞춰져서 노안 교정 기능이 4 번으로 갈수록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음 그 좀 보시기가 힘든데, 여기 0 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원거리고요. 여기 1.5 라는 부분이 중간거리, 2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거리라고 보기에는 약간 멉니다마는, 요거보다 인제 쪼끔 더 가까워지면 근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대략 한번 근거리라고 보겠습니다.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라고 보시면은, 원거리를 보시면은 여기 지금 주황색하고 초록색이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어 요런 거를 저희가 디포커스 커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 광학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는 그 MTF 커브랑 뭐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쪽이 어떤 그 어 시력으로 돼 있는 게 쪼끔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황색하고 초록색이 어 단초점, 테크니스는 플랫폼 이름입니다. 테크니스 플랫폼을 다 쓰고 있거든요, 존슨앤존슨에서는. 그래서 테크니스하고 아이엔스는 원거리 시력이 거의 비슷한데요. 쭉 중간거리로 오면은 중간거리 시력이 단초점보다는 아이엔스가 쪼끔 더 좋은 거로 볼 수가 있고,
그런 근거리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차이를 위해서 저희가 그 프리미엄 단초점 모노포컬 플러스를 쓰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이제 그 근거리 시력이 좋은 심포니는 처음 나온 그 EDOF 회전형 EDOF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거랑 그다음에 퓨어시랑 비교를 해 보면 어떠냐면은 원거리 시력은 다소 손해를 봅니다. 다소. 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손해를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중간 거리로 와 보면은 기존의 아이엔스나 단초점보다는 확실히 좋죠.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뭘 느끼시냐면은 균형이라는 게 좀 필요하고 뭘 하나를 얻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근거리 중간거리 근거리 시력이 좋아지면 중간거리 시력을 조금 높이면 원거리 시력을 조금 손해 보는 그런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트레이드 오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균형이 인공수정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인공수정체의 균형이라든지 특성을 잘 아시는 분, 의사하고 설명을 잘 해 주시는 분하고 상담을 하셔서 본인 눈에 맞는 거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짧은 진료 시간 내에 그거를 다 설명드리고 적절한 그분의 환자분의 니드를 파악하기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상담팀이랑도 계속 교육을 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얘기를 해서 상담사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가져가는 것도 필요한데 항상 그런 이제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네, 질문 잠깐 바꿔 가겠습니다. 선호하는 렌즈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그냥 범용으로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저희 뭐 오시면은 보통 한 70대 이상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단초점 계열로 가시는 게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유를 나중에 잠깐 말씀드릴 텐데. 뭐 뇌 적응 능력도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면 조금 떨어질 수 있고 연세가 많으시면 여러 가지 각막 상태라든지 안구건조증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노안 교정 수술의 최적의 나이는 60세 전후입니다. 근데 그때 인제 불편하셔서 노안도 불편하시고 백내장도 어느 정도 있을 때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노안 교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때는 눈에 여러 가지 뭐 동반 질환도 별로 없고 눈 상태도 좋기 때문에 다초점 렌즈를 선택을 하시는 데 무리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눈 상태가 안 좋아지긴 할 거잖아요. 뭐 다른 질환이 생긴다든지 안 좋아지면은 어 뭐 따라 동반해서 시력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 렌즈에 오래 적응이 돼 있으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정 이상은 그 성능을 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눈 상태가 안 좋은데 예전에 수술 받으신 분들 다초점으로 수술 받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 60세 때 수술 받으셨는데 70세 때 눈 상태가 안 좋으셨어요. 안 좋아지셨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런 경우에도 다초점 렌즈의 성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긴 하는데 똑같은 분이 인제 수술 안 받으시고 70 세까지 오셨을 때 눈 상태가 안 좋으세요. 근데 그때 다초점 렌즈를 처음 하시면은 적응하시기 힘들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쪼끔 더 젊은 나이에 노안 교정까지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60세 전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눈 상태가 맞더라도 70세 이후에는 다초점 렌즈는 잘 권해 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음 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단초점 계열이 좋다 선호하는 렌즈. 그리고 환자의 여러 가지 생활 패턴, 일상에서 보시는 거리, 그다음에 눈의 어떤 눈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인제 렌즈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렌즈를 그 렌즈를 일정하게 그렇게 권해 드리는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어 예, 각자에게 적합한 렌즈를 상담을 통해서 이제 추천을 해 드린다는 거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가능할 때는 옵션을 드립니다. "이 중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 암모나이트 님 질문 주셨는데 시력을 1.0 까지 병원에서 보통 재는데 이상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1.0 까지 확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도 재기는 합니다. 요즘 인제 뭐 그 맞춤형으로 시력 교정 수술하면 그 이상도 나오기 때문에 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1.0 이상 되면 충분한 시력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
그 이상도 의미가 있긴 한데 저희가 계산적으로 나온 여러 가지 망막에 있는 시세포라든지 그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픽셀 개념으로 갔을 때 계산을 해 보면은 한 2.0까지는 볼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눈의 광학이 저희 카메라 광학에 비해서는 훨씬 불완전하거든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음 눈이 광학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시력 사실은 눈을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그 렌즈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 어댑티브 옵틱스를 이용해서 만든 다음에 그걸 사진을 찍어 보고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었어요. 사진이 너무너무 안 나옵니다. 도저히 뭐 이렇게 형태가 굉장히 뭉개져 가지고 근데 이렇게 사람이 이런 상태의 광학으로 보고 사나 할 정도로 눈의 광학은 굉장히 불완전해요. 저희 쓰고 있는 기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광학계에 비해서는 뭐 휴대폰의 광학계, 카메라 광학계 요즘 뭐 렌즈들을 워낙 잘 만드니까 그렇긴 한데 어 눈은 불완전한데 그거를 그래도 우리가 잘 보고 살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뇌의 기능이거든요. 뇌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면요. 음 여기 보시면은 우리 시각이라는 감각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본다는 거는 눈 안으로 빛이 상이 들어와서 망막에 상이 맺히고 그게 거기서부터 전기 신호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게 쭉 전달이 됩니다. 시각 경로라고 부르는 부분으로 visual pathway라고 부르거든요. 시각 경로를 통해서 보는 뇌, 시각 중추로 전달이 됩니다. 시각 중추가 후두엽에 있어요.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우스운 비유가 될 텐데 뒤통수 때리면 번쩍하지 않습니까? 시각 중추가 자극을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중간 과정에서 뭔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 가지 이미지 프로세싱 같은 과정들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을 인류가 아직 잘 이해는 하고 있지 못합니다. 간접적인 증거들로 조금씩 알고 있는 정도인데 그래서 이렇게 시각이 꽤 복잡합니다. 근데 보통 눈에서만 다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눈은 광학적으로 굉장히 불완전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원추각막이거든요. 원추각막은 정말 보면은 빛이 한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퍼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는 눈의 상태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보고 지내시는데 그거는 뇌가 적응을 해서 그런 거라고 보는 겁니다. 수개월, 수년 이상 계속 그런 불완전한 광학계에서부터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추출을 해내도록 점점 진화를 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정한 눈의 광학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고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안과 의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뒤에 있는 과정은 어떻게 하긴 힘듭니다. 다 각각 다르죠. 눈 상태도 다 다르고 뇌가 적응하고 있는 상태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의 광학적인 어떤 광학의 질하고 우리가 보는 시각의 질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게 그런 겁니다. 적응이라는 게 익숙해져라는 의미가 아니라 뇌를 그 눈 상태에 맞춰서 훈련시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특히 저같이 이제 백내장 수술하고 시력 교정 수술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눈의 광학계를 최대한 그래도 적응하기 쉽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최대한 망막에 선명한 상이 맺히도록 하는 게 저의 역할이고 그 정도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고요. 그 이후의 과정들은 본인이 조금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내장 수술할 때 이 부분이 완벽해야지 좀 복잡한 기능이 들어있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도 적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광학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다초점 렌즈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안과 선생님들한테 많이 말씀드렸던 게 ABC를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1번이 스tigmatism이고요. B 바이오메트리 도수 맞추는 거고 C가 뭐 각막 눈물 상태를 포함한 각막 상태입니다. 각막의 비대칭, 각막의 불규칙난지 그런 걸 다 포함하라는 거고 ABC로 기억하기 좋도록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했고 한글로도 됩니다. 한글로도 순서가 바뀌긴 한데 기읍, 각막, 니은, 난치, 디귿, 도수 이렇게 외워서 요거를 잘 맞춰 주시는 게 성공할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황반변성이라든지 녹내장 같은 동반 질환이 있을 때는 무난한 렌즈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뇌를 어떻게 훈련을 시킬 거냐. 수술 이후에 좀 뿌옇게 보이고 불편한 분들이 있는데 그게 다초점 렌즈 특성 때문에 망막의 상이 겹쳐 있거든요. 초점이 여러 개다 보니까. 초점이 맞는 상과 초점이 맞지 않는 상이 겹쳐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도록 뇌를 훈련을 시켜야 되냐면은 저희 수술하고 나면 시력 교정 수술이든지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펑셔널 MRI라고 있어요. 뇌의 기능을 보여주는, 뇌의 활성을 보여주는 그런 검사가 있는데 MRI를 찍어 보면은 구두엽 등이 많이 활성이 됩니다. 새로운 눈 상태에 적응하기 위해서 뇌도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게 초반에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훈련을 좀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신경적인 뉴럴 어댑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나이 요소가 들어가죠. 연세가 많으시면 아무래도 신경 적응을 좀 잘 못하실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신호가 들어올 때 노이즈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요, 뇌에서. 저희 운전할 때 여기 보시면 음악을 듣고 가다가 운전을 하고 가셨어요. 어떤 목적지에 가서 주차를 할 때 음악을 끄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차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소음 요소를 조금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다초점 렌즈 하고 나서 시선을 옮겨서 딱 보면은 들어오면은 세상이 조금 뿌옇게 보이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뿌연 게 노이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뿌연 느낌에만 자꾸 신경 쓰고 그러면은 저희가 정작 보려는 거는 잘 못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인제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뇌에서는 '내가 보려는 게 뭐구나.'라는 걸 자꾸 뇌에다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점점 선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연 느낌이 들 때 뿌연 느낌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의식적으로 무시하시고 사람 윤곽, 사물 윤곽 전부 선이니까 선에 집중하도록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뇌에서 '아 이 사람이 이걸 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그거를 점점 증강해서 보도록 뇌가 점점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뿌연 느낌 적응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익숙해지십시오라 그러면 굉장히 절망하세요. '아 이렇게 뿌연 상태로 내가 평생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절망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뇌를 거기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고 훈련시키는 뭐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인제 선에 자꾸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면은 뇌가 거기에 점점 적응을 해서 여러 가지 뿌연 느낌도 불편하지 않게 되고 보려는 거를 쪼끔 더 증강해서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드가 오늘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슬라이드의 마지막이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4 가지 카테고리의 인공수정체 아주 기본 단초점 렌즈, 단초점 플러스, 초점 심도 확장형, 다초점이 있는데 아래로 1 번에서 4 번으로 갈수록 점점 더 예민해지는 겁니다, 렌즈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맞아야지 기대했던 성능이 나오지 그게 맞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이거를 관용성이라고 표현을 했고 골프채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관용성이 좋은 채는 내가 좀 실수를 하고 잘 못 맞췄다고 하더라도 공을 비슷하게 원래 의도했던 대로 나가는 걸 관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서를 하는 거죠, 쪼끔의 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스윗 스팟이라는 얘기를 해요. 스윗 스팟이 넓으면 관용성이 좋은 거죠. 그래서 1번 렌즈 같으면은 스윗 스팟이 넓고 관용성이 좋은 반면에 4 번으로 갈수록 모든 게 다 맞아떨어져야지 기대했던 성능이 나오고 관용성이 좋고 스윗 스팟이 작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의 상태가 다 완벽하고 좋으면은 4 번으로 가셔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어 그런 어떤 눈에 좀 불완전한 상태가 발견이 됐을 때 검사상 그런 경우에는 관용성이 좋은 렌즈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 저희 이제 "내 눈에는 어떤 인공수정체가 맞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답은 비싸다고 좋은 렌즈가 아니라 내 눈에 맞는 내 눈의 상태에 맞는 렌즈를 선택을 하시는데 그 렌즈가 부가 기능이 들어갈수록 관용성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 이 렌즈가 얼마만큼 예민한지 내 눈에 얼마나 맞는지를 보시고서 옵션을 드렸을 때 또 본인의 생활도 고려하셔 가지고 잘 선택을 하셔서 백내장 수술 시에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질문이 많이 나와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뭐 댓글창에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뭐 날씨가 선선해지고 좋은 계절이 됐으니까 좋은 계절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밖에서 산책도 좀 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